안녕하세요. 우리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고전소설 허생전인데 이제 인터넷 수능 A형에 있다. 이렇게 쉬운 작품, 널리 알려진 작품, 친숙한 작품이야. 그러면 이제 출제자는 다 알고 있으니까 어렵게 낸다고. 낯선 작품은 반대로 가겠지. 낯선 작품은 상사곡 이런 거 다소 낯선 작품이었거든. 요거 이제 쉽게 쉬운 문제로 낸다. 친숙한 작품일수록 더 철저하게 모든 답을 제시문에서 끌어와야 한다는 거야. 제시문에 충실해라. 아무리 쉬운 작품, 널리 알려진 작품이라도 제시문을 잘 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정답의 근거는 제시문에서 찾을 것. 자, 여기는 공부시키는 문제로 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6번 하나 빼고는 여러분들이 시험 봤지만 아주 많이 틀렸다. 자, 이때 변산에 수천의 군도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자, 도둑들, 도둑이나 전염병 이게 마구 번져나간다 이러면 이제 창궐하다라고 한자어휘로 나올 수 있어. 좀 어려운 한자어휘로 창궐하다. 우글거리고 있었다에다가 적으면 돼. 도둑이나 전염병이 마구 번져나갈 때 창궐하다. 전염병은 따로 유사한 뜻으로 뭐 전염병이 만연하다. 구제역이 창궐하였다. 구제역이 만연하였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 전염병의 경우. 이때 변산의 수천의 군도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각 지방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수색을 벌였으나 수색을 벌이다니. 자, 요건 미봉책이야. 수색을 벌이는 것은. 수색을 해서는 안 되죠. 자, 군도들이 있으면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됐을 때는 살 길을 마련해 줘야 돼. 살 길을 마련해서 양민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돼. 정치가가 할 일은. 아니면 저 도둑들이 아주 나쁜 도둑들이라면 토벌을 해버려야 되고 토벌해서 싹 없애버려야 되는데 수색을 벌였으나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자, 그래서 타협한 거야. 적당하게. 도둑들하고. 군도들도 감히 나가 활동을 못해서. 자, 그러니까 감히 나가 활동을 못하는 이유는 수세계만도 겁을 먹잖아. 그러니까 양민들이었다는 거야. 악랄한 도둑들이 아니라. 활동을 못해서 배고프고 곤란한 판이었다. 허생이, 자, 우리의 주인공 허생 동그라미 군도의 산채를 찾아가서 우두머리를 달래었다. 1000명이 1000양을 빼앗아 와서 나누면 하나 앞에 얼마씩 돌아가지요? 1인당 한 양이지요. 모두 아내가 있어? 없어. 돈밭은 있어? 군도들이 어이없어 웃었다.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단 말이오? 자, 밑줄.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단 말이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군도들 입장에서 본다면 허생은 백면서생이라고 할 만하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야. 책만 읽은 선비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군도들은 허생을 풋내기로 인식을 하는 거죠. 백면서생. 책상물림이라고 보는 거야. 책상물림. 책만 읽어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이 비하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풋내기 같은 녀석이 와서 헛소리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군도들이 봤을 때 허생이 어이없어 웃었다에다가 정리하면 돼. 어이없어 웃었다. 비하의 뜻이 있어.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단 말이요. 이 사람들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이 나와. 그러니까 3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틀렸는데 3번도 개인적 윤리의식의 타락 때문에 도둑이 된 게 아니라는 거야. 개인적 윤리의식의 타락이 그것을 찾아내기가 어려워. 덧붙이기 하지 마라. 덧붙이기가 위험한 건데 3번에 지금 15명 정도 틀렸으니까 꽤 많이 틀린 거지. 3번에 4번 개인적 윤리의식의 타락을 찾아야 돼. 제시문에서 근거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도둑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개인적 윤리의식이 타락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덧붙이기지. 그런데 분명하게
땅이 있다면, 처자식이 있다면 우리는 괴롭게 도둑이 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도둑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따라서 여기에 민생 파탄의 시대적 상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거기 가달락에서는 민생 피폐, 민생 파탄. 어쩔 수 없이 도둑이 되었다. 민생 파탄의 시대적 상황. 그게 암시가 되어 있는 거야. 결국은 집권층의 무능함이 있다는 거야. 정치가든 집권층의 무능함이 어쩔 수 없이 도둑이 되게 만든 거야. 그거를 비판하고 있다. 이거 보입니까 지금? 그 내용이다.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단 말이야. 여기에 근거해서 3번에 4번 이렇게 딱 적어줘. 3번에 사로 가서 맞은 학생 손 들어봐. 근거 어디서 찾았어, 은정이? 이 구절 맞아? 네. 개인적 윤리의식의 타락이 틀렸다고 판단했어? 네. 잘했고. 상희, 그렇게 생각한 거야? 뒤에는 맞아? 교화가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다? 뒤에도 맞아? 뒤에는 교화 됐잖아. 빈섬 경영을. 아예 다 틀렸다고 생각한 거야? 아, 뭐야? 개인적 윤리의식의 타락은 맞고 그것도 틀렸고 교화가 틀렸다고 생각했다고? 다소 운으로 맞은 요소가 있네. 교화가 가능하죠. 서생의 말에 복종하면서 이상국과 빈섬을 경영해야 하잖아. 경영해 나가는데 협조하잖아.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단 말이요.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돈밭을 갈고 지내려 하지 않는가? 그럼 도둑놈 소리도 안 듣고 살면서 집에는 부부의 낙이 있을 것이요. 돌아다녀도 잡힐까 걱정을 않고 길이 의식의 요족을 누릴 텐데. 아니 왜 바라지 않겠소 밑줄. 다만 돈이 없어 못할 뿐이지요.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도둑이 되었다. 상식에 근거해서 풀면 안 돼. 자, 그래서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단 말이오. 이 문장과 다만 돈이 없어 못할 뿐이지요를 연결해. 개인적 윤리의식의 타락을 X를 해. 그리고 3번 답을 4로 딱 적어. 요게 틀린 거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식이나 선입견에 근거해서 도둑이 되었으니까 개인적 윤리의식이 타락했을 것이다. 또는 덧붙이기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야. 요거를 조심하자. 반드시 제시문에 근거해.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내용도 빨리 읽어주는 게 맞아.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 자, 민생 피폐의 시대적 상황, 집권층의 무능함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허생은 웃으며 말했다.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을 걱정할까? 내가 능히 당신들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어. 내일 바다에 나와보. 자, 내가 능히 당신들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다. 이건 이제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언장담이야. 호기롭고 자신 있게 말하다. 자, 호기 있게. 호기롭고 자신 있게 말하다. 이게 호언장담하고 있는 거지. 허생은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바다에 나와보. 붉은 깃발을 단 것이 모두 돈을 실은 배이니 마음대로 가져가구려. 허생이 군도와 언약하고 내려가자 군도들은 모두 그를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자, 군도들이 봤을 때 군도들의 시각이야. 허생은 미친놈인 거야. 세상 물정 모르고 미친놈이 된 거지.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고. 여기까지가 가달락이네. 2번 문제는 이제 틀려도 된다. 이게 너무 어렵다. 공부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가에서 보이는 허생에 대한 자, 군도들의 태도를 가장 잘 지적한 것 그랬습니다. 허생의 말에 반신반의하고 있다. 반절은 믿어야 되는데 미친놈이라고 하고 비웃었죠. 일단 각가지만 읽어서 풀어야 되겠다. 사건 진행에 따라 태도가 변하고 있다. 자, 여기는 태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 나를 봐야지 둘 다 되는 거야. 1, 2번은 가, 나까지 고려해야 돼.
3번 허생에 대해 연민을 보이고 있다. 불쌍한 놈 개념보다 이제 미친 놈이다 비웃은 거고, 허생이 군도들에 대해서 연민을 보였겠죠. 그래서 도와주러 간 거니까. 4번 허생의 언행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죠? 의심을 품다. 미친놈이다. 저놈이 지금 호언장담을, 자, 허생은 호언장담을 한 건데 군도들이 보기에 허생은 미친놈이야. 그래서 허장성세, 허세 부리는 놈이라고. 이 상황까지 본다는. 그러니까 군도들이 보기에 허세 부리고 있는 녀석이라고. 이게 허생 입장에서. 허생은 호언장담을 했는데 군도들이 보기에는 미친놈이란 말이야. 허세 부리고 있는 녀석이고. 자, 그래서 5번을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푸냐면, 이번에 오로 갔다 손들어. 태반이 오로 갔을 거야. 그래, 너희들이 얼마나 순수한 영혼인지 설명해 줄게. 어느 정도로 순수하냐면,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딱 이 구절을 보고 2번에 5번 허생의 허장성세를 비웃고 있다. 아, 비웃고 있네. 그렇지. 비웃었다, 비웃고 있다. 그래서 5번으로 가는 거야. 전부 다. 얼마나 순수한 영혼이야 이거. 앞에를 고려하지 않고. 이해되죠? 5번으로 간 친구들. 물론 틀려도 돼. 그래서 그 순수함을 확인해 보는 거야. 나는 순수 영혼이다. 이걸 확인하라고. 자,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2번에 5번 허생의 허장성세를 비웃고 있다. 그러니까 비웃었다, 비웃고 있다를 연결해서, 자, 제시문에서 비웃었다, 자, 2번에 5번 비웃고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단순하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뭘 비웃고 있는데 그거를 봐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고쳐줘야지. 허생의 말을 허장성세로 보고 비웃고 있는 거지. 이걸 정확하게 고치려면 허생의 호언장담을 비웃는 거야. 자, 호언장담과 허장성세를 구별하자. 그래서 이제 2번 문제를 희생해서 틀리도록 하되 4번은 반드시 맞게 하려고 2번을 하나 더 출제를 한 거야. 그래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틀리더라도. 지금 뭐 두세 명 맞았는데, 허생의 말을 허장성세로 보고 비웃고 있답니다. 즉 허생의 허장성세는 틀린 구절이에요. 허생의 허장성세, 이게 틀린 거야. 허생의 호언장담이래야 돼. 그러니까 허생의 허장성세란 허생이 허세를 부렸다는 뜻이고, 허생의 말을 허장성세로 보고 비웃는 거지. 다르고 다른 거야. 자, 그래서 선택지의 의미를 이렇게 적어. 꼭 적어. 허생의 말을 허장성세로 보고 비웃고 있다. 5번 고쳐놔. 2번에 5번을. 허생의 말을 허장성세로 보고 비웃고 있다. 허생의 허장성세, 이거 틀렸어요. 허생의 호언장담이지. 자, 틀려도 되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 그래서 가에서 보이는 허생에 대한 군도들의 태도를 가장 잘 지적한 것은 2번의 4. 허생의 언행 자체를 회의적으로, 가망성이 없는 이야기로 회의적으로 보니까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면서 비웃는 것이고, 거기 어이없어 웃었던 거야. 물론 이 문제를 아주 쉽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그냥 위거래에서 보이는 허생에 대한 군도들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 EBS처럼 내면 그러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지. 일단 나의 첫 구절을 보면 이튿날 군도들이 혹시나 하고 바다에 나가 보았다고. 밑줄 혹시나 하고 바다에 나가 보았다. 자, 거기다가 2번에 1번 선택지. 반신반의는 여기에 있어. 혹시나 하고 나가 본 거야. 반신반의. 자, 미친놈이라고 비웃었지만 어쨌거나 혹시나 하고 나가 봤으니까 반신반의가 있는 것이고, 과연 허생이 30만 양의 돈을 싣고 온 것이었다. 모두들 대경에서 허생 앞에 줄지어 절했다.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소이다. 자, 이번에 1번하고 2번이 나에서 해결이 돼. 나에서.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소이다. 즉 이번에 이 사건 진행에 따라 태도가 변하고 있죠. 자, 미친놈이라고 하던 호칭에서 갑자기 장군으로 변하죠. 태도가 달라졌어. 공경하는 그런 태도로 변화가 있네. 그래서 1, 2번은 가나야. 너희들 힘껏 짊어지고 가거라. 이에 군도들이 다투어 돈을 짊어졌으나 한 사람이 100냥 이상을 지지 못했다. 한 양이 엽전 20개야.
그러니까 10량이면 200개가 되겠지. 100량이면 2,000개. 500원짜리 동전 2,000개 짊어지기 어렵겠죠. 500원짜리 동전 2,000개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그리고 이 군도들은 지금 여러 날 굶었잖아. 배도 고프고 힘들었겠지. 자, 한 량은 엽전 20개, 10량은 200개, 100량은 2,000개나 돼. 굉장히 무거운 거지. 너희들 힘이 한껏 100량도 못 지면서 무슨 도둑질을 하겠느냐. 이제 너희들이 양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도두구 장부에 올랐으니 갈 곳이 없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다. 한 사람이 100량씩 가지고 가서 여자 하나, 자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 다음 소 한 피를 거느리고 오너라. 농사를 지어야 되죠. 허생엄 아래 군도들은 모두 좋다고 흩어져 갔다. 허생엄 몸소 2,000명이 1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군도들이 빠짐없이 모두 돌아왔다. 드디어 다들 배에 싣고 그 빈섬으로 들어갔다. 자, 빈섬 별표천하 이상세계 건설인 셈인데 허생이 도둑을 몽땅 쓸어가서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이 문장 밑줄 긋고 이런 거는 이제 문학적 진실이라고 하는 거야. 실제 사실은 안 돼. 왜 그러냐면 조선에서 자 군도들을 데리고 어떤 빈섬에 가서 빈섬을 경영한다. 저놈들이 언제 조선을 침략할지 모르거든. 토벌의 대상이 되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문학적 진실이야. 자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할 건데 국어교과서 이제 학습 활동에 나와 있는 문제라서 그래. 자 다로 가겠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를 엮어 울타리를 만들었다. 땅 기운이 온전하기 때문에 백곡이 잘 자라서 한 해나 세 해만큼 걸러지지 않아도 한 줄기에 9이삭이 달렸다. 자 밑줄 3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유비무환의 자세가 있어요. 분명히 3년 동안의 양식을 왜 비축해 두었을까? 비축한 이유. 우리나라 군대들도 어느 나라 세계 어느 나라 군대들도 보통 3년 동안의 양식 군대 양식은 비축해 두는 게 상식인데 나머지를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져가서 팔았다. 장기라는 곳은 30만여 호나 되는 일본의 속주이다. 그 지방에 한참 흉년이 들어서 자 흉년에다가 세목골을 치고 3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해 둔 이유는 이 빈섬도 언제 흉년이 들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런 걸 대비를 한 거지. 허생 입장에서 유비무환의 자세가 있다. 흉년이 들어서 구휼을 하고 은 100만 양을 얻게 되었다. 자 해외 무역 권장 이렇게 적어. 이건 허생전의 주제야. 해외 무역 권장 장기도로 가져가서 자 농산물을 판매하고 은을 얻었죠. 은 100만 양. 해외 무역 권장과 배의 유용성이 있어요.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져가서 팔았죠. 거기서 이제 구휼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 구휼하고 요게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야. 2008년 22번이. 수재 의연금을 내서 수재민을 구명하다 이래가지고 출제가 된 적이 있어. 수재의연금을 내서 수재민을 구명하였다. 이게 잘못된 사용 어휘지 어휘. 자 우리가 이제 구명은 연구에서 밝히다 한자를 안 줬는데 이 구명이 있고 이 구명이 있어요. 이건 연구할 구자야. 연구에서 밝히다고. 요 구명운동, 구명보트, 구명조끼. 자 누가 일제시대 때 죽게 생겼으니까 구명운동을 벌이다. 이건 사람의 목숨을 구해내는 거야. 목숨을 구해다. 이게 구명이야.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거야. 그런데 수재민들은 이미 목숨은 구했다. 목숨은 구했기 때문에 이때 구명을 쓸 수가 없고 여기 허생전처럼 구휼을 쓰는 거지. 구휼을 써야 돼. 구휼. 자, 구휼하다가 요렇게 되는 거야. 구휼하다. 요게 요리 들어가야 되는 거지. 허생전 어휘인 거지. 교과서에서 나온 셈이야. 이 당시에는 국어교과서에 있었던 거지.
구휼하다가. 그래서 이 구명은 94 2차 수능에 나와서 학생들을 초토화시킨 적이 있었는데 요 구명이 이제 08 수능에 나와서 또 학생들을 아주 한자 어휘가 100점을 가로막는다. 그런데 요 구명은 이렇게 알아둬야 돼. 연구하다, 탐구하다, 추구하다, 추궁하다, 궁구하다, 궁리하다, 천착하다. 요 어휘들은 다 동의어들이야. 이 구명일 때야 연구에서 밝히다야 연구, 탐구, 추구, 추궁, 궁구, 궁리, 천착. 이 8개 동의 8개다. 8개. 요건 평가원에 출제됐어. 추구하다도 구하다 뜻이 아니야. 구하다 뜻이 아니고 이때 연구하다 뜻을 쓴다고. 연구에서 밝히다. 추리소설. 자, 유추하고 추리하고 연구에서 밝히다. 추구하다야. 그래서 한자를 뭐 외울 필요는 뭐 없겠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써놔 한 번은. 구휼하다를 써둔다. 구휼하다를 써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어휘네. 구휼하였다. 마의 첫 문장을 보세요. 구휼하다 뜻은 마의 첫 문장.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다 나오지. 구제하고 구휼하고 연결해. 구제하다. 빈민구제야. 빈민구제. 그러니까 이 구휼하다는 수재의연금을 내서 수재민을 구제하였다 이러면 되지. 구제하다. 구제하다 구휼하다가 동의어가 되는 거야. 구제하다 구휼하다. 목숨은 이미 건졌기 때문에. 목숨은 이미 건졌기 때문이다. 구호, 구제, 뭐 구휼 이렇게 갈 수 있겠다. 자, 이 빈섬은 거기 빈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워낙 비옥한 땅이야. 거름진 땅, 풍요로운 땅이다. 휴경지가 없어. 보통 거기 다에 보면 땅 기운이 온전하기 때문에 백곡이 잘 자라서 한 해나 세 해만큼 걸러짓지 않아도. 자, 그러니까 이게 내 논인데 이게 내 논인데 이게 3년 동안 농사 지으면 여기가 이제 거름기가 싹 사라지기 때문에 휴경지가 있단 말이야. 보통. 근데 휴경지가 없다고. 워낙 비옥한 땅이라서. 이 빈섬. 풍요로운 땅이야. 요즘은 이제 그 뭐 비료라든가 이렇게 이 농사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휴경지가 없지만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묵정밭이라고 해서 묵혀둬야 돼. 1년 동안. 하도 농사를 오래 지었으니. 자, 그래서 여기는 걸러짓지 않아도 해서 풍요로운 땅, 비옥한 땅, 거름진 땅이라는 것. 자, 이상세계 건설 이게 이제 성공을 한 거지. 저 문제는 한자 어휘 문제 잘 정리해둬. 구휼하다, 구명하다의 사용과 이 구명하다와 이 구병하다도 구별해야 돼. 이거는 목숨을 구하는 거야. 요거는 연구에서 밝히는 거고. 요건 구제하다 뜻으로 구휼하다. 자, 허생이 도둑을 몽땅 쓸어갔어요.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밥 때문이야. 결국은 밥이 가장 중요한 거지. 이게 이제 94 1차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 이 군도들을 허생이 다스리는 방법도 밥을 해결해 준 거야. 밥. 이게 경제 문제지. 경제 문제. 이 부분이 이제 또 다른 작품으로 나온다면 안민가가 되는 거야. 안민가. 안민가. 요것도 EBS에 있어. 안민가도. B형에 있어. 요거는. 안민가. 꾸물거리며 살아가는 백성들, 이 백성들을 잘 먹여 다스려라. 이따 할 바리고 어디 갈 때 할띠. 나락 디니디 알고다. 그러니까 신라 땅을 버리고 굶어 죽으니까 신라 백성들이 일본으로 많이 망명을 했다고. 경덕왕 당시에. 그래서 충담사에게 부탁해서 향가를 지은 거야. 백성을 배불리 먹여 살리는 일의 중요성. 그게 이 안민가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 거다. 결국은. 그래서 허생전에서도 허생이 군도들에게 뭘 해결해 줬느냐.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준 거고 탈북자들이 왜 생겨. 막 1만 킬로. 엄마 찾아 산만리가 아니라 밥을 찾아 산만리야. 자유민주주의로. 탈북자들이 목숨을 건 탈출을 한다고. 저게 결국 경제 문제라고. 밥이야 밥. 여러분들도 왜 이렇게 고생을 해. 그냥 저기 점수 맞춰서 대학 가면 됐잖아.
뭐 때문에? 밥 때문이지. 잘 생각해봐. 좋은 대학 나와서 결국 밥이지 밥. 선생님도 왜 이렇게 고생을 할까? 밥이야 밥. 다 밥이 밥으로 귀결되는 거야. 여기서 밥은 단순하게 먹고 사는 정도의 개념은 아닐 수 있겠지. 뭔가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이상이 있으니까 고생을 하는 거지. 이해되죠? 경제 문제의 중요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때 정치가들이 해야 할 일은 수색만 해서가 아니고 살 길을 마련해 줬어야 된다고. 아니면 아예 토벌을 해버리거나. 그래서 이 양민들인데 노비로 삼아올 수도 있고 그러겠지. 토벌한 다음에. 근데 수색만 하고 미봉책으로. 자, 그래서 저게 이제 94년 수능 1차에 41번으로 나온 적이 있다. 밥, 경제 문제, 이해관계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 하여간 여기 6문제 중에 3문제만 맞아도 상위권이야. 아주 뛰어난 학생이라는 건 확실해. 이렇게 오늘부터 이렇게 기를 팍 죽이려고 이걸 한 건 아니고 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쌤이 오늘 강조하는 건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아라라는 거야. 끝까지. 이게 수능이다. 라로 갑니다. 허생이 탄식합니다. 이제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하고 이에 남녀 2,000명을 모아놓고 말했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엔 먼저 부하게 한 연후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을 새로 제정하려 하였더니라. 원래 목표네 이거. 자,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엔 먼저 부하게 한 연후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을 새로 제정하려 하였더니라. 1번 답 3번이네. 원래 목표가 이거였습니다. 자, 1번 답 3번. 원래 목표를 달성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 1번에 3번의 근거. 그런데 땅이 좁아요. 덕이 넓으니. 자, 덕이 넓어. 겸손, 겸양의 표현인데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련다. 다만 아이들을 낳거들랑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고. 자, 음양의 원리에 의거해서 오른손. 여기 왼손잡이 손 들어봐. 혹시 왼손잡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안 혼나지 않았어? 개방적인 집이고 너 이 집도? 우리 쌤도 어렸을 때 왼손으로 이렇게 밥 먹으면 되게 혼났어. 밥을 빼앗기고 막 이랬다고. 이게 양 이게 음이라서 이게 유교 윤리에 의거해서 또는 유교적 전통에 의거해서 오른손 중심. 양말 개고 앉을 때도 왼 다리가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굉장히 혼났다고. 그 예절을 배울 때. 그런 적 없어? 없어? 얘네들이 자유분방한 집에서 그런 적 없니? 그런 경험 있다 손 들어봐. 왼손으로 밥 먹었을 때 혼났거나 또는 양말 개고 앉을 때도 왼다리가 위로 올라가면 혼났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어? 자유분방하다는 좋게 얘기한 거야. 뼈대 있는 양반의 집안이야 저쪽 집안이.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왼손잡이는 용납이 안 됐던 건데 이게 음양의 원리와 오랜 유구한 역사 동안의 어떤 전통에 의거해서 물론 요즘은 왼손잡이가 더 대접을 받아. 유현진 같은 경우 보니까 이 왼손 오른손 다 쓸 수도 있는 시대가 이제 변했으니까. 자,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복해 하여라. 자,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복해 하여라. 장유유서. 이게 오랜 전통이야. 이제 관습이죠. 어른을 공경하라. 그래서 그 일본에 사로 간 녀석들이 있는데 아까 관습을 부정하고가 틀린 거야. 관습을 부정한 것은 아니고 뒤에는 맞아. 새로운 문화건설을 시도하려 하였다. 이 정도지. 시도하였다가 아니라 4번 고쳐. 관습을 부정하지 않았고요. 새로운 문화건설을 시도하려 하였다. 이 정도로 고쳐줘. 시도하려 하였다. 다른 배들을 모조리 불사르면서 가지 않으면 오는 이도 없으렸다. 자, 배들을 왜 불살랐을까요? 자, 이 빈섬을 무인도로 만들 작정인가 봐. 좀 이상하죠. 자기가 군도들을 싹 끌고 가서 30만 양을 투자해가지고 이 빈섬을 이상국가로 만들었는데 고립시키고 있어. 이 빈섬에 전염병 돌거나 흉년 들면 큰일 나게 생겼네. 배를 불살라버렸다. 가지 않으면 오는 이도 없으렸다 하고 돈 50만 양을 바다 가운데 던져버리네. 바다가 마르면 밑줄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다. 바다가 마르면 죽어갈 사람이 있겠지. 100만 양은 우리나라에도 용납할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 서랴 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자들을 골라서 모조리 함께 태우면서 자, 아는 것이 병이다. 십자우한 아는 것이 병.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로 고립된 빈섬을 만들어 버렸다고. 이 섬의 화근을 없애야 되지 했다. 자, 글을 아는 자들 직자우환, 아는 게 병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죠. 자, 군도들은 다 교화를 시켰는데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다. 자, 빈민구제야. 공익을 중시하죠. 자, 일본의 일로 간 녀석들 벼슬을도 구하지 않고까지만 맞아. 세상 일에 초연하였다가 틀렸어. 초연하다라는 건 초탈, 달관한 것인데, 초탈 달관한 것인데 지금 빈민구제 하죠. 그 다음에 빈섬으로 군도들 싹 데리고 가지. 이건 세상 일에 초연한 게 아니지. 자, 초연하였다에다가 초탈, 달관. 벼슬도 구하지 않고까지만 맞아. 세상 일에 초연한 게 아니다. 마의 첫 구절에 근거해서 1번의 뒷부분을 지워. 그러고도 은이 10만 양이 남았다. 이건 변씨에게 갚을 것이다. 허생이 가서 변씨를 보고 나를 알아보시겠소 하고 묻자 변씨는 놀라 말했다. 자, 변씨한테는 만냥만 빌렸었습니다. 만냥을 빌려서 우리나라 모든 과일을 다 샀지. 2배 주고. 그래서 모든 과일을 매점매석을 해버리니까 양반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 근데 과일이 없어. 이때는 뭐 수입이 원활했던 때가 아니잖아. 수입이 원활했던 때가 아니니까 막 과일값이 10배로 폭등해가지고 10만 양을 벌었었죠. 그리고 제주도로 가서 간 만드는 거 있잖아. 말총 이거 전부 다 사가지고 또 폭등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허생은 경제사범이야. 이거 불법이야. 지금은 법적으로 이거 큰일 나. 이렇게 하면 매점매석은 불법이라고. 근데 이제 이 당시는 뭐 그렇게 정해지지 않은 데다가, 자, 허생이 웃으며, 자, 그대의 안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니 혹시 만냥을 실패보지 않았소? 허생이 웃으며,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 일이요. 만냥이 어찌 돌을 살찌게 하겠소? 하고 10만 양을 변씨에게 내놓았다. 자, 이 문장, 만냥이 어찌 돌을 살찌게 하겠소? 선비의식이 좀 강하죠. 내가 하루아침에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글리길을 중도에 패하고 말았으니 당신에게 만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 글리길을 중도에 패하고 말았다. 요것도 1번에 3번에 또 다른 근거가 돼. 원래 목표를 달성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에 또 다른 근거로 여기서 찾아도 돼. 그러니까 정답의 근거가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어디선가 또 찾을 수 있으면. 글리길을 하여간 원래 목표 대로 못하고 중도에 패하고 말았다라는 것도 원래 목표를 달성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변씨는 대경에서 일어나 절하여 사양하고 10분의 1로 이자를 쳐서 밖에 놀아 했다. 허생이 잔뜩 역정을 내어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자기도 장사해놓고는 이상하잖아. 지금 야, 빈섬에 가서 은 30만 양을 얻었잖아. 그거 무역이잖아. 무역도 장사지. 어쨌거나 자기도 장사를 해놓고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하고는 소매를 뿌리치고 가버렸다. 선비의식이 너무 강하다. 그지? 산업공상 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자, 1번 문제는 정확하게 선생님이 2001년 수능 32번을 선택지를 거의 그대로 쓴 거야. 2001년 32번은 이생규장전 선택지야. 요거는 너무너무 쉽지. 요거는 이생규장전 2001년도는 만점자가 뭐 6,000명 이상 나왔던 아주 쉬웠던 수능인데 2001년 32번 이생규 장전에 가서 요거 풀라고 하면 다 맞아. 틀린 학생이 하나도 없어. 근데 허생전으로 선택지를 그대로 끌고 와서 약간 변형을 시켰는데 1. 벼슬도 구하지 않고 세상 일에 초연하였다. 이생규 장전에서는 맞아. 이생은 세상 일에 초연했어. 남의 애경사에도 안 가. 친척의 대수사에도 안 가고 죽어서 살아 돌아온 부인하고 시를 지으면서 죽거든. 그 다음 2번 생사를 초월하였다. 이게 이생규 장전에서는 또 맞다고. 왜냐하면 죽은 여인이 나타나잖아. 만복사저폭이나 이생규 장전 죽은 여인과의 사랑 이런 게 있다고. 근데 여기 허생전에 생사를 초월하여 뭐 목숨 걸고 무슨 일을 했거나 이런 게 없단 말이야. 생사 얘기가 나오지도 않아. X에. 뒤에는 맞아. 진정한 시험을 시도한 거야. 그게 이제 빈섬 경영이 되는 거지. 빈섬 경영이 된다. 3번 정답. 4번 관습을 부정하지 않았다. 5번 보통 사람과 다른 영웅은 맞죠. 보통 사람과 다른 영웅인 것은 확실하지.
그런데 그것을 살고자 하였다라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과 다른 영웅인 건 맞아. 보통 사람들은 도둑들을 신고하겠지. 신고하는 정도겠지. 근데 도둑들을 싹 끌고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영웅이지 영웅. 군도들을 싹 구제하고 빈섬도 경영하고 그 다음에 마에 가서 가난하고 의지없는 사람들을 다 구제했다고 나오잖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자 1번 답을 3으로 하고 선택지가 유사하더라도 이렇게 쉬운 문제 이건 이생규장전은 오래 공부해야 돼. 예상 문제 중에 예상 문제니까. 그래서 참고로 이생규장전이라고 써놔. 언젠가 어디선가 공부하게 되어 있어. 2번은 틀려도 된다. 공부하는 문제다. 허생의 말에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나에서 사건 진행에 따라 태도가 변하죠. 3번 허생이 도둑들에 대해 군도들에 대해 연민을 보였던 것입니다. 가에서 군도들은 허생의 언행을 회의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군도들은 허생의 말을 허장성세로 보고 비웃었습니다. 또는 허생의 호언장담을 비웃고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호언장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도 요거 그래서 뜻을 써준 거야. 호기롭고 자신있게 말하다. 호기롭고 자신있게 말하다. 3번 위글의 군도들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1. 집권층의 무능과 정책 부재를 드러내고 있어요. 집권층이 무능하죠. 살 길을 마련해 주거나 아예 토벌하거나 이래야 돼. 나라가 계속 시끄럽잖아. 군도들 때문에. 이 허생의 이상사회 건설의 시험을 위한 대상입니다. 좋아. 경제적 안정이 사회 모순의 해결 책임을 증명하죠. 경제 문제. 자 3번에서 1번으로 연결해. 허생은 이걸 해결해 줬잖아. 여기 경제 문제. 밥을 해결해 주니까 군도들이 다 허생의 말에 복종해서 빈섬으로 간 거야. 자 개인적 윤리의식의 타락. 요게 틀렸습니다. 교화가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다. 교화했죠. 이 뒤에 거는 맞아. 앞에가 틀렸고 5번은 이렇게 정리하면 돼. 문학적 진실은 실제 사실에 어긋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건 99% 맞는 선택지야. 문학적 진실이다. 써놔. 이게 이제 이걸 나타내는 게 소설은 개연성 있는 허구. 자 소설은 개연성 있는 그럴듯한 이런 뜻이야. 개연성 있는 허구다. 이렇게 딱 적어. 소설은 개연성 있는 허구야. 그럴듯한 거짓말. 따라서 이런 대전제 하에서 문학적 진실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원래 이제 국어교과서라든가 문학교과서 학습활동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게 이제 문학적 진실일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그 문학적 진실의 대표가 메밀꽃 필무렵에서 그 왼손잡이야. 왼손잡이가 자 허생의 아들이 동이다. 동이가 왼손잡이잖아. 채찍이 왼손에 들려 있었다. 이런 게 이제 문학적 진실 중에 하나인데 소설은 개연성 있는 허구라는 전제하에서 조선 후기의 생활상을 고려해 보면 일단 첫째 지금 이제 허생전 전체에서 설명을 해놨어. 교과서 자체는 이 그럴듯한 허구인데 조선 경제가 굉장히 취약하거든. 만냥만 가지고서 과일 전체를 다 장악을 했어. 그래서 갑자기 여기 변산 지방에 아주 지방이잖아 거기. 그런데 1000명의 도둑들에게 소 1000마리를 가서 구해오라고 해. 이게 소 1000마리가 이 지역에서 구해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빈섬으로 갈 운송 수단도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허생은 도둑의 수괴가 되는 거다. 허생은 도둑의 수괴가 된다. 토벌의 대상이야. 그래서 빈섬 경영 자체가 불가능해. 토벌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선택지가 나오거든. 요거는 99% 맞는 선택지다. 문학작품에서. 문학적 진실이야. 여러분들 그 윤동주의 서시의 마지막 구절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런 게 문학적 진실이라고. 별이 어떻게 바람에 스치우냐. 별은 지구 대기권 밖에 있고 바람은 지구 대기권 안에 있잖아.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 별 있는 곳에는 바람이 없어. 바람은 지구 대기권 안에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구절들이 통용이 돼. 시에서나 소설에서. 문학적 진실이니까.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웬만하면 요 선택지는 소설에서 그럴듯한 허구니까 실제 사실에 어긋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도록. 써나 서시. 윤동주의 서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이 바람에 스치울 수가 없어요. 그냥 문학적 진실인 거지. 자, 그래서 3번 어렵지만 소설은 개연성 있는 허구고 요 선택지는 94 2차 수능에 나와. 94 2차 수능의 선택지로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천국의 사랑을 받읍소서. 한용운의 찬송이라는 시야. 자, 내가 아까 서시로 설명했는데 한용운의 찬송도 적어도 한용운의 찬송에서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천국의 사랑을 받읍소서.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천국의 사랑을 받읍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3번 답 사로 하자. 4번 다음 중 이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인데 나를 고려하며 가를 보았을 때 군도를 다스린 위정자의 대응 방식은 수색만 했죠. 신용만 낸 거죠. 그래서 동족방뇨라 할 만하군. 원발의 오줌노기 또는 하석상대야. 왜 나를 고려하며 가를 보았을 때야. 나를 고려해 보니까 허생은 해결해 줬잖아. 허생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지. 경제 문제로. 자, 그러니까 허생은 이렇게 가서 해결을 해줬는데 다른 정치가들은 수색만 하잖아. 그게 미봉책, 하석상대, 동족방뇨. 2번 가를 고려하며 나를 보았을 때 허생의 말은 결코 허장성세가 아니었군. 호언장담은 맞죠. 호기롭고 자신있게 말하다. 자, 고쳐. 허장성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가를 보면 군도들이 미친놈이라고 비웃었으니까 허장성세처럼 보이잖아. 근데 나를 고려하며 보니까 허세 부린 게 아니야. 그래서 허장성세가 아니었군으로 고치고 호언장담은 맞아. 호기롭고 자신있게 말하다 뜻이야. 호언장담. 근데 어떤 사전은 좀 이상한 사전들이 있어. 호언장담을 분수에 맞지 아니하게 희떡게 짓거리다 이렇게 사전에서 해설을 해놓은 국어사전들이 있더라고. 정확하게 잘못된 국어사전도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도 호언장담은 호기롭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다. 자, 4번은 그래서 2번을 답으로 해야 돼. 3번 달을 보았을 때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죠. 자, 흉년. 거기 장기도가 흉년에 걸렸잖아. 근데 빈섬도 그럴 수 있으니까 3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한 거야. 달을 고려하며 라와 마를 보았을 때, 라를 보았을 때 허생의 행위는 자가당착적인 측면이 있어요. 마를 봐도 마찬가지야. 허생전의 주제가 해외무역 권장이야. 그리고 배의 유용성이라고. 근데 모든 배를 불살라버려. 고립된 섬으로 만들어. 이율배반적인 요소야. 자기가 정말 힘들게 건설한 빈섬이지. 이상세계지. 그 빈섬을 갖다가 고립된 섬으로. 글 아는 사람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가 좀 심각한데 자가당착, 모순된 측면이 있다. 말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야. 자기도 장사를 해놓고는, 무역을 해놓고는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이러면서 떠나가 버리는 요소도 있어. 그래서 4번에는 라마. 5. 말을 보았을 때 허생은 공익을 중시합니다. 빈민구제. 안분지족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왜 안분지족이야? 10만 양을 자기는 안 받잖아. 역정을 내면서 가버리잖아. 자, 그래서 돈이 10만 양이나 있어도 만족, 없어도 만족 이렇게 되는 거야. 안분지족. 자, 4번 답을 2로 하자. 5번 가겠습니다. 선비의식, 선비의 처세관. 자, 5번도 여러분들이 3번으로 가서 굉장히 많이 틀리는데, 자, 3번은 매력적인 오답이야. 나는 선생님과 눈을 맞추고 질문을 기다렸다. 아까 허생이 홍길동과 비슷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럼 홍길동과 허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홍길동은 도수를 쓰는데 허생은 머리를 씁니다. 말하자면 허생은 지식인입니다. 지식인 세모꼴. 잘 찾았군요. 그럼 내친 김에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홍길동도 가난한 이들을 돕고 허생도 그러는데 그 돕는 행동에도 어떤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막막했다. 그것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나는 긴장되어 손을 떨면서 그냥 떠오르는 대로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다. 홍길동은 일종의 투사입니다. 홍길동은 자기 부하들이나 자기가 돕는 이들과 하나가 되어 싸우고 끝에 가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허생은 돕기만 할 뿐 어디까지나 선비이고. 자, 머리를 쓴다. 세모꼴. 지식인이다. 세모꼴. 선비이다. 세모꼴. 결국 지고 맙니다. 허생이 누구한테 졌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아니 허생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 여겨왔는데 홍길동하고 비교하다 보니 말이 그렇게 되었다. 선생님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커다란 소리로 말씀하셨다. 지금 한 말 잘 들었겠죠? 참말 멋진 지적입니다. 밑줄 허생은 장사를 하지만 장사꾼을 경멸하고. 자, 요게 저 4번에 4번으로 연결해도 좋아. 4번에 4번.
자가당착적인 측면이 있다고. 백성을 돕고 북벌책 같은 국가대사를 논하지만 조정에 뛰어들어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산업공상을 구별하던 당시의 규범, 세목골 당시의 규범, 때가 아니면 초야에 은둔한다는 선비의 처세관에 묶여서 선비의 처세관 세목골, 거리를 두고 비판하거나 도와줄 뿐 하나가 되어 함께 살고 책임지지는 않는 겁니다. 이 점이 바로 허생의 한계요. 허생전을 지은 연암 박지원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의 내용은 선비의식, 선비의 처세관 이렇게 정리를 해. 선비의식, 선비의 처세관. 요게 가장 잘 나타낸 것. 요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을 골라라. 그게 3번이 아니라 5번이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왜 3으로 가냐면 마지막 구절만 읽어서 주목해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선비의 처세관에 묶여서 거리를 두고 비판하거나 도와줄 뿐 하나가 되어 함께 살고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만 주목을 하면 3번으로 가게 되어 있어. 자, 3번 다시 가봐.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에 먼저 부하게 한 연후에 문자를 만들고 의관을 새로 제정하려 하였더니라. 그런데 땅이 좁고 덕이 얇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련다. 자, 디귿이 선비의 처세관, 선비이기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고. 선비하고 관련 없어. 그리고 이미 3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살면서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게 군도들의 문제 다 해결해 준 셈이야. 함께 살다가 책임진 거고 이제 다른 목표를 가지고 또 떠난 거다 이렇게 봐야 되죠. 자, 그래서 보기를 정리를 잘해야 돼. 머리를 씁니다. 지식인입니다. 선비이고 그래서 결국 지고 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선비의 처세관 이렇게 언급을 한 거야.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야.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이게 선비의식이 강하지. 얘들아, 디귿에는 선비의식이 없다고. 알겠지? 선비의식, 선비의 처세관. 자, 마지막 6번. 보기는 나의 A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다음 중 보기와 같은 이상세계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꽃과 나무는 제멋대로 무성하여 과일 열매가 절로 익어 있고 짐승들이 떼지어 놀며 물고기들이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풍요로움, 평화, 이상향 이미지가 있죠. 1번은 무릉도원이야. 3번하고 묶어. 무릉이 가깝도다. 1번, 3번 무릉도원. 4번가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깊은 삼림대를 끼고 돌면 고요한 호수에 흰물새 날고 좁은 들길에 들장미 열매 물거. 멀리 도루새끼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자유죠, 자유.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탈속, 탈속의 세계 이상향이야. 그 나라에 가실 때는 부디 잊지 마셔요. 나와 같이 그 나라에 가서 비둘기를 키웁시다. 자, 평화죠. 자유, 평화, 탈속, 이상향이야. 오로간 녀석들이 들어있어. 까마귀 모세는 동물이 죽으면 모두가 간다는 소위 얼음사탕산이라는 이상한 나라가 있음을 주장했다. 얼음사탕산 동그라미 쳐. 이 산은 하늘 높이 구름 너머 어딘가에 있다고 그는 말했다. 얼음사탕산은 일주일에 7일이 매일 일요일이야. 야, 완전 이상세계지 이거. 야, 너희들은 월화수목 금금금 월화수목 금금금 재수생들이니까 지금 화요일날도 공부하잖아. 어린이날도. 물론 여러분들은 어린이가 아니지만 집에 가면 다 어린이 아니야? 이 재수생하고 다르잖아. 월화수목 금금금 이런 시간표로 활동하고 있어. 올해 1년은 어쩔 수 없죠. 고3 때까지부터 그렇게 이어왔다면 계속 2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추방당한 학생들일 텐데 어쨌거나 일주일이 7일이 매일 일요일이래. 111111111111 놀고 먹는다는 거잖아. 이거 완전히 저거 놀고 먹는다. 다 하고 대비된다. 다의 시간표를 적어놔. 월화수목 금금금. 자, 그 다음에 토끼풀이 1년 내내 무성하대요. 울타리에서는 각설탕과 아마임팍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상세계인데 2번 가보자. 소리 니거거니 벗지라 없을 소냐. 악기를 부르게 하며 타게 하며 혀게 하며 방울을 흔들게 하며 이하며 방울을 흔든다. 온가지 소리 노래로 취하능을 재촉하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겠느냐. 근심 X 시름 X. 근심도 없고 시름도 없다. 누웠다 앉았다 구부렸다 젖혔다 실을 읊었다 파라마락 휘파람을 불었다가 노회로 마음껏 놀거니 천지도 넓고 세월도 한가롭구나. 복희왕제 시대의 태평성대를 몰랐더니 지금이야말로 그때로구나.
희황입니다. 자, 요거는 다른 선택지는 무릉도원이라든가 얼음사탕산이라든가 그 먼 나라 또 다른 이상세계를 설정했는데 2번 선택지는 반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태평성대다. 자, 매우 긍정적인 현실관. 03 수능에 나온 부분이야. 매우 긍정적인 현실관. 매우 긍정적인 현실관. 자, 태평성대. 이게 이제 희황이야. 희황. 복희 황제 시대의 태평성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포고복하고 포식을 해서 배를 북처럼 두드린다. 한포고복. 그 다음에 강구연활. 태평성대의 거리 풍경이야. 강구연활. 그 다음에 비옥가봉. 이건 관동별곡에 나와. 강릉대도호 풍속이 되올시고 절요정문이 골고리 벌어시니 비옥가봉의 이제도 있다 얽다. 질비하게 늘어선 집들마다 모두 벼슬에 봉할 만하다. 태평성대를 얘기해. 이 세 가지는 기억을 해둔다. 뭐 동락태평이라든가 뭐 고복격양 뭐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어쨌거나 그 2번은 자,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이 태평성대다. 매우 긍정적 현실관. 따로 이상세계를 설정한 게 아니라고. 됐죠? 그래서 6번 답은 2번이야. 자, 질문해. 정답을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납득하기 어렵다거나 여기서 3개 이상 맞은 애 손들어. 이 학생들은 뭐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막 2개 맞았거나 1개 맞았다. 심지어 다 틀렸다 그래도 너무 낙담하지 않도록 해. 오늘 이 3개가 최상위권이라는 이 충격적인 내용은 내가 의도적으로 정말로 너희들이 친숙한 작품이 나오거든. 쫄지 말고. 아니 쫄 리는 없다. 건성건성 보지 말고 친숙한 작품에 한해서도 철저하게 재시문해서 정답을 찾는 그 습관. 다 복습해봐. 정답 다 있어. 근거가. 근데 너희들이 풀 때 쓱 있거나 또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대충대충 풀었다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이게 오래 걸리겠지만 수능장에 가서 처음 보는 제시문도 다 이렇게 습관을 들여줘야 돼. 그래야지 믿을 게 이거밖에 없어. 수능장에서. 물론 이제 문법을 잘 알고 있다 해서 시간 단축 또 문학작품을 알고 있으니까 뭐 또 다른 자신감인데 아주 어렵게 출제될 때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답을 철저하게 제시문에 근거해서 풀어야 100점으로 갑니다. 1등급 기본.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